안녕하세요, 최우선입니다. 좀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여러가지 좀 일들이 있어갖고 그동안 영상을 못 올렸는데요. 이제 좀 더 다시 부지런히 열심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CES 2022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1월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CES가 열렸죠. 매년 열리는 행사긴 한데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리면서 좀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해외 출장 갔던 게 2년 전에 2020년 CES였는데 그 뒤로 정확히 2년 동안 네, 그냥 아무 데서 못 가고 묶여 있었습니다. CES는 가전 박람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또 가전 외에 IT와 관련된 기술 흐름들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주 예민하게 바라보시죠. 저도 2년 만에 이번에 한번 가보려고 비행기표도 끊고 여러 준비를 했었는데 직전에 좀 사정이 생겨갖고 가지 못했습니다. 전시 부스를 하나하나 이렇게 세세하게 둘러보지 못한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중요한 발표들이나 트렌드 같은 것들은 온라인으로도 잘 볼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소식들과 함께 좀 흥미롭게 챙겨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CES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야기 시작했는데요. CES를 보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올해 어떤 기술들이 주목받고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제품들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흐름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게 뭐가 나왔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가 새로운 게 있었을까요? 저는 결론부터 좀 비틀어서 이야기하자면은 새로울 건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보다 좀 다른 흐름에 대한 의미를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오늘 카메라를 켠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완전히 새로운 기술 같은 거는 저는 별로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 CES에 나오는 기술들은 대부분 이제 흐름이 있고요. 어떤 맥락으로 점점 성장하고 또 그게 상용화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실패하거나 관심을 받지 못해서 사라지기도 하죠. 이번에도 자율주행, 인공지능, 헬스케어 같은 키워드들이 주목받았고요. 또 우주, 푸드테크 이런 키워드들도 지켜볼 만한 기술로 많이 선보였습니다. 근데 이 기술들이 한 번에 툭 튀어나온 건 아니거든요. 이 기술들은 흐름을 함께 보고요. 왜 이런 기술이 왜 주목받고 있는지를 같이 보면은 훨씬 재밌는 것들이 눈에 띕니다. 기사들을 보면은 푸드테크 얘기가 빠지질 않아요. 말 그대로 음식과 관련된 기술들인 거죠.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건 음식 배달이 있겠죠. 그리고 스마트팜, 대체육,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유통 같은 식으로 이 푸드테크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음식 만드는 쿠킹 로봇이나 원격 배달 로봇 같은 것들 그런 게 좀 눈에 띄긴 했거든요. 그리고 생산과 유통의 장벽을 줄이려는 노력들도 있었고 더 많은 음식물을 잘 생산을 해서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도 많이 보이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푸드테크는 갑자기 이번에 나온 게 아니라 되게 오래됐어요. 모빌리티나 공유경제, 로봇, 사물인터넷 같은 기술을 통해서 꽤 오랫동안 제가 본 것도 한 10몇 년째 보고 있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해 왔던 것이고요. 지금 갑자기 기억나는 게 도미노 피자 같은 건데 되게 여러 테크 기업들과 배달에 대한 고민들을 꽤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효율적으로 배달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그리고 드론, 로봇 같은 기술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붙여왔습니다. 그런데 이 푸드테크가 지금 다시 주목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저는 이게 코로나19랑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 팬데믹 때문에 음식을 먹는 경험이 상당히 많이 변했죠. 우리도 밖에서 먹는 것보다 집에서 먹는 음식이 더 많고 우리나라만 해도 이 배달 시장이 굉장히 커졌죠. 밖에서 먹는 게 불편해졌기 때문에 그거를 집이나 사무실 같은 공간으로 가져오는 게 지금의 이 음식 시장의 챌린지가 된 거죠. 그래서 집으로 음식을 가져다 주는 단순한 배달이 아니라 그 먹는 경험 그 자체에 주목하게 되면서 배송 속도를 높이기도 하고 또 사람이 아니라 로봇을 이용해서 배달하기도 하고 로봇을 이용해서 정해진 대로 맛을 유지하는 그런 기술들이 나오기도 하는 거죠. 아무래도 즉석에서 만들어주는 게 제일 맛있을 거잖아요. 그걸 로봇을 이용해서 집으로 음식을 재료 가져와서 로봇이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기술들이 관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서빙 로봇 같은 것도 있었는데 이것도 사람이랑 다르긴 하지만 누군가 와서 서빙해 주는 게 좋긴 한데 감염 같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덜어내면서도 좋은 서빙을 받는 경험을 로봇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헬스케어도 이번에 많이 입에 오르내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헬스케어도 CES에서 벌써 10년 넘게 이어오는 광고 주제죠. 그동안은 센서와 사물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웨어러블이 더 주목을 받아왔죠. 그런데 이 헬스케어에 테크를 붙이기 시작한 이유를 가만히 돌아보면
뭐냐면 병원이나 뭐 건강관리기관 아니면 뭐 가깝게는 뭐 운동센터 이런 데 가지 않아도 평소에 뭐 몸 관리를 하고 운동량도 늘리고 아픈 곳도 찾아내고 관리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챙겨주는 데에 이 기술이 쓰여왔죠. 그게 이제 병원에 가기 어려워지면서 이런 장소에 가기 어려워지면서 원격으로 이뤄지는 거예요. 또 원격 진료도 꾸준히 이어오던 주제였죠. 이게 이제 클라우드와 인공지능으로 환자의 기록들, 뭐 진료 기록들 다 분석이 되고 또 5G로 통신 지연이 사라지면서 완전하게 실시간으로 진료를 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기도 했었어요. 이런 기술들 다 좋죠. 근데 이게 현실화되는 거에 대한 장벽 중에 하나는 왜 원격 진료를 해야 되지? 왜 원격으로 관리를 받아야 되지? 라는 좀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고민이 있었던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게 실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좋은 장비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하죠. 이 원격 진료 같은 경우에 많이 이야기되는 게 저소득 국가의 사람들이 원격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훌륭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또 충분히 일어날 수는 있는 일이지만 경제적으로 또 어떤 현실적으로 보면은 딱 와닿는 시나리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멀리 내다보는 것보다도 지금 가까운 데서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지금 수요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우리가 이제 의료 서비스 한계를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병의 뭐 치료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아무리 사회적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해도 그 이상의 환경이 닥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진료를 이어갈 수 있는 건강관리에 이어갈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생기게 된 거고요. 그런 관련 기술들이 실제로 수요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기술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네, 앞에 얘기했던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은 가장 좋은 건강관리 방법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미루고 잘 안 하게 되죠. 그 웨어러블 기기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운동의 동기를 마련해 주는 거죠. 내가 오늘 운동을 얼마나 했고 오늘 많이 안 움직였으니까 조금이라도 뭐 계단이라도 올라가자 라는 거였죠. 그런데 이게 외부 활동이 불편해지면서 이른바 뭐 홈트 대세가 됐죠. 집에서 하는 운동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운동을 미루는 이유는 그냥 운동이 하기 싫어서가 아니잖아요. 집에 내가 필요한 적절한 운동기구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기기를 또 지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CES에서 이런 기업들이 딱 이런 걸 노린 거죠. 그래서 실내 운동기구와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습니다. 저는 뭐 펠로톤이 좀 기대가 됐었는데 오미크론 때문에 CES 참가를 뭐 일찌감치 취소해서 좀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되게 많은 기업들이 뭐 트레드밀이나 뭐 실내 사이클 아니면은 또 로잉머신, 이거 요즘에 유행이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왔고요. 여러 키노트에서도 이런 홈트 장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집에서도 재밌게 운동을 하는 거죠. 그냥 그 로잉머신을 땡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뭐 대화를 하면서 또 경쟁을 하면서 또 집이 아니라 화면을 통해서 어디 되게 멋있는 배경을 보면서 땡기고 자전거를 타고 달리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집에서 모든 걸 해야 된다는 이 흐름이 가전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CES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걸 발견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가전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대치 그리고 그 소비자들의 수요가 이제서야 좀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게 좀 보이거든요. CES는 항상 새로운 기술들을 막 많이 꺼내놓긴 했어요. 근데 소비자들은 그걸 보면 신기하다 라고 생각만 하지 그걸 저걸 내가 잘 써야지 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잘 쓰게 되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전 기업들은 항상 되게 멋있어 보이길 원하죠. 그 집에 들어와서 음성으로 뭐 지금 몇 시야? 날씨는 어때? 라든지 아니면은 뭐 말로 해서 전등을 켜줘, 뭐 에어컨 온도 맞춰줘, 뭐 이런 것들 보면 멋있어 보이죠. 근데 사실 실제로 우리는 그냥 리모컨을 들어서 띡띡띡 누르는 게 훨씬 빠르고 정확하죠. 불 끌 때도 가서 그냥 스위치를 끄면 됩니다. 그 정도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운동 같은 것도 이전에는 아무리 재밌어도 집에서 하는 것보다 나가서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자유롭게 자전거 탈 수 있고 달리기 할 수 있는데 집에서 그걸 할 이유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뭐 우리 집으로 가져오는 것보다 가서 줄 서서 먹는 재미도 있고, 좀 시끌시끌하고 음식점의 분위기 이런 것들도 같이 즐겨서 그런 것들이 음식에 대한 경험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집에서도 즐길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의 상황은 해야 되는 일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CES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항상 새로운 기술도 나오긴 하는데 신기하긴 한데 저게 지금 꼭 필요한가? 없어도 되는 기능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많았고요. 어떤 복잡한 기능들보다는 본래 역할들 그리고 또 뭐 디자인 같은 것들이 더 주목을 받았던 게 이전의 가전 흐름이었던 거죠. 팬데믹이 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집에 많이 있고 집에서 이런 가전들을 통해서 세상을 보다 보니까 더 좋은 화질의 TV들 수요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또 인테리어 같은 것들도 요즘에 인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 인테리어 톤에 맞출 수 있는 뭐 냉장고, 또 이런 생활 패턴에 맞춰서 적절하게 전력 관리를 해주는 이런 서비스들 같은 것처럼 집에서 가전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입맛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런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프리미엄 가전들 이런 것들이 올해 확실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CES도 팬데믹이었잖아요. 그때는 안 그랬냐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물론 뭐 이런 주제들은 작년에도 뭐 비슷하기도 했어요. 근데 작년에는 이게 갑자기 닥쳐왔었던 거고 풀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확 이거 받아들인다는 느낌이 아니었는데, 올해는 이게 현실이다라고 전 세계가 이제 받아들이게 된 것 같고요. 가전이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고민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가전의 진화의 방향이 좀 바뀌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단순히 뭐 새로운 기술을 더하고 이런 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 혁신이라는 게 결국에 우리 삶의 형태를 바꾸는 거고요. 그동안은 그런 노력들이 기술을 개발하는 입장 쪽에서 좀 더 강했던 것 같고, 시장이 원했던 거는 좀 다르지 않았나, 좀 이렇게 발을 맞추지 못했던 게 아닌가라는 인상을 받은 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CES 2022에서는 결국 가전의 역할은 더 나은 경험을 주는 거에 있다라는 거를 공감대가 좀 이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기능들, 그리고 더 좋은 반도체 성능, 그 개방성, 확장성 같은 시장이 원하는 메시지, 되게 단순한데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잘 받아들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간단하지만 뚜렷한 뭐 이유, 목적을 담은 메시지들이 가전에 점점 더 반영되고 있다 라는 게 보였고, 가전이 가야 되는 올바른 방향성을 갖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CES를 보시는 목적이 새로운 기술들을 찾는다 이런 것보다는 사람이 중심이 됐을 때 기술이나 제품의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면은 다 제품들이 또 기술들이 새롭게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새로운 것만이 혁신은 아니거든요. CES를 어떤 다른 관점에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새로운 이야기 자주 올해는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할게요.